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가요,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습관대로 사는 걸까요? 그건 바로 매 순간 판단을 하고 자각하며 살면요, 뇌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습관대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북마크 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북마크가 있으면 매번 검색을 하거나 주소를 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 편의성에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북마크 바가 엄청 심플했는데요. 나중에는 많은 사이트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메일함을 누르려다가도 맨날 새 창을 켜면 다른 사이트의 시선을 빼앗겨서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관리한다는 건 사실 내 삶에 있는 북마크바 목록을 정리하는 일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아예 북마크 바를 꺼둔 상태거든요. 제가 그렇게 직접 손으로 사이트를 쳐보면서 어떤 사이트에 제일 많이 접속하는지 좀 자각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습관 중에서도 잘 들여다보면 버려야 할 습관과 꼭 가져가야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마침 신년을 맞아 제게는 좀 보석 같은 저의 꿈을 이루게 해준 습관들이 있어서 제 삶의 북마크에 꼭 남겨두고 싶은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유하는 습관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정말로 그림을 잘 그렸던 친구를 한 명 떠올렸는데요.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또래에 비해 그림을 잘 그렸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친구가 연습장을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림을 진짜 잘 그렸는데 매번 연습장을 잘 보여주다 못해 친구들한테 그림을 나눠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잘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여주는 연습을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피드백을 얻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예쁘다 하는 그림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내 주관성을 넘어서 그림에 있어서 객관성까지 같이 넓어지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6년 넘게 유튜브를 하니까요. 이제는 조회수가 적어서 망한 영상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상이 왜 안 됐는지도 지표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꿈을 갖고 있든 그게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조금씩 세상에 내보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림이 늘기 시작했고요. 제가 글쓰기도 일기장에 혼자 쓸 때보다 블로그에 쓸 때 글쓰기 솜씨가 늘었고요. 그리고 말하기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늘었던 게 다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고 숨겨두지 말고요. 인스타그램이라도 활용해서 세상에 내가 한 것을 조금 공유해보는 습관. 그게 꿈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면서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습관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기록을 하다 보면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제 꿈을 찾았는데요. 공유하는 것과 기록하는 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약간 다른 면이 있거든요. 공유는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요, 기록은 사실 나를 위한 것에 가깝습니다. 연기로 치자면 공유는 무대에서 연기를 많이 해보는 거고요. 기록은 혼자 연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연기하는지 비디오를 찍어서 보는 일이에요. 두 가지를 골고루 해야 실력 향상이 있거든요. 저는 나를 보는 거는 거울이 아니라 사실 일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살이 되면서부터 매년 다이어리를 한 권씩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기를 적다 보니까 내가 내 삶에 연극 배우면서도 동시에 관객이 되는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기록하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경험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저로 살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록은 처음에는 사실 공유하는 일만큼이나 쉽지 않고요. 또 내가 보는 일기임에도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나 자신의 단점까지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도 재밌고 쉬워질 때까지 습관화를 해야 돼요. 완전 기록을 처음 시작한다면 우선 마음에 드는 노트와 펜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방 정리도 필수입니다. 주변이 깨끗해야 노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저 자신을 알게 됐고 그렇게 제 꿈을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고 싶다면 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언어를 확장하는 습관이에요.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그림이고 춤이고 음악이고 또 모국어와 외국어도 저는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어는요, 세상에 대한 인지와 표현을 확장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언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확장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언어라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표현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단순한 언어로 이루어진 책도 있고요. 어려운 언어로 쓰여진 책도 있고요. 쉬운 언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깊은 맛을 주는 언어도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세 번째 경우를 좋아하는데 그런 언어로 쓰인 책을 읽고 일기를 쓰면요. 신기하게도 제 글에도 그런 맛이 깃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확장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많이 보고 듣고 표현해보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언어임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더 즐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지가 넓어지면서 그만큼 나라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세상이 넓고 풍부해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중 하나가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어를 할 때 좀 더 한국인처럼 사고하게 되는 것 같고요. 외국어를 할 때는 좀 더 글로벌하게 사고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문화에 따라서 언어를 조합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국인으로 태어나도 다양한 언어를 익히면 그에 맞춰서 인식이 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항상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언제나 유튜브 영상을 영어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AI로 내 목소리를 사용해 영어를 쓰는 기능도 한번 해봤거든요. Was at the level of sincerity. In the heart that congratulated me when something truly joyful happened was really different for each person. 근데 확실히 제가 전할 수 있는 감정이나 목소리의 질감 같은 거를 전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스님 친구가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말하길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인 스님이 계신대요. 그래서 한국이 성지가 돼서 한국에 유학 오는 스님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 쉬운 단어만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stay, cut, thinking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신대요. 근데 되게 짧고 투박하지만 그만큼 울림이 있는 말이고 또 의도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분이 정말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 이야기가 투박하더라도 나의 목소리로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남몰래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신년을 맞아서 이번에도 제가 정말 애정하는 영어 공부 앱 스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스픽은 지난 몇 년간 써올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앱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스픽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 배우고 싶은 단계부터 선택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들 진짜 공감하실 게 주어진 책의 목차부터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재미없는 구간을 지나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기초 회화책에서 화장실에 대한 표현을 배웠는데 솔직히 너무 자세해서 그런 표현들을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픽에서는 내가 배우고 싶은 단계를 고를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인앤아웃에서 메뉴 주문하기, 레스토랑 예약하기 등 실제 여행에서 많이 쓰는 회화 주제를 배워볼 수 있어서 진짜 유용했어요. 무엇보다 스픽은 AI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데요. AI는 못하는 나를 답답해하지 않고 얼마든 기다려준다는 점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전화 영어를 한 2년 정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으면서도 어려웠던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떠오를 때 상대방이 좀 답답해할 게 너무나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근데 AI와 함께 학습하니까 그런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또한 발음도 하나하나 분석해줘서 발음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AI가 말해주니까 상처도 안 받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픽의 꽃, 프리톡 기능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프리톡은 내가 원하는 주제를 정해서 프리토킹을 하는 기능이에요. 뭐 예를 들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에게 나의 직업을 소개하고 싶어 라고 정하면요. 정말 여행 중 만난 외국인처럼 말을 걸어줘요. 이처럼 내 흥미를 바탕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이 상황에 몰입이 되게 잘 되고요. 또 스픽 자체 AI의 문장 인식률이 되게 뛰어나서요. 제가 말한 것들이 빠짐없이 기록이 되고 그에 대한 맞춤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여기서 새로운 표현을 내가 배우면 원하는 만큼 반복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북마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복습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피드백받고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스픽을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다들 공감할 텐데 사실 이렇게 좋은 앱이 있어도 꾸준히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스픽은 동기부여 시스템까지 진짜 잘 갖춰놨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내내 습관의 중요성을 말했잖아요. 근데 언어도 사실은 습관이 되어야 그게 정말로 나의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픽은 그런 습관화 과정이 진짜 잘 설계돼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홈탭에 불꽃 달력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꾸준히 공부를 하면 이 불꽃이 매일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꽤나 단순한 장치 같지만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콤보를 막 안 놓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픽을 계속 접속하게 만드는 그런 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작이 쉬워야지 이게 습관화가 되잖아요. 근데 스픽은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 하나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침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신년을 맞아서 스픽에서 이번에도 새 프로모션을 빵빵하게 진행 중입니다. 혜택가로 결제하면 훨씬 또 기분이 좋으니까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링크 확인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스픽 광고가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저도 애정하는 앱이고 진짜 자신 있게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또 영상에 광고가 있으면 이탈이 많은데 신기하게 스픽만큼은 언제 또 프로모션 하냐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새삼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 삶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습관 마무리로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바로 네 번째, 두려운 일을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세 번째 책의 제목이 좀 길지만 제가 정말 애정하는 문장인데요. 바로 모든 멋진 일에는 두려움이 따른다예요. 저는 이 책을 쓸 때 엄청난 자기 검열에 시달리면서 썼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믿음을 붙잡고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렵다면 그 일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아주 멋진 일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두려움에 도전하는 것도 신기하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유튜브에 도전한 일도 그랬어요. 저는 유난히 손가락이 짧고 통통한 편이라 악플이 날릴까 봐 유튜브를 하고 싶어도 시작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내가 안 유명하면 아무도 악플을 안 달지 않을까? 그런 사소한 걱정은 유명해지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유튜브를 시작하니까요. 뜻밖의 3개월 만에 채널 구독자가 2만 명이 되었고요. 반년 후에는 1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6년이 지나 저는 95만 유튜버가 되었는데요. 우려했던 손가락에 대한 악플은 1년에 한두 개 정도 달려요. 이처럼 우리는 곁에 멋진 일을 앞에 두고도 두렵다는 이유로 많은 기회를 죽이며 살았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저는 삶의 많은 일들이 여기에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좁은 문,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으로 가는 습관이 꿈의 길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두려운 일, 마음에서 외치고 있는 일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첫 인턴 생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꼬박 10년이 흘렀는데요. 제가 10년간 큰 회사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나라도 여행하고 친구도 사귀고 책도 쓰고 유튜버도 되고 결혼도 했는데요. 앞으로 함께 펼쳐질 10년도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되게 좋았던 기억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40대가 넘어서도 디자인을 하는 팀장님과 파트장님을 보는 일이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디자인 같은 감각적인 일은 젊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 경험치가 쌓인다는 걸 그분들을 보고 제가 확인을 하니까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새롭게 생길 트렌디하고 멋진 유튜버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도 어제보다 더 잘하게 돼요. 짧은 문장이라도 좀 더 제 입으로 말하는 채널로 만들어보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그 꿈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 꿈을 이루기에 오늘도 스픽과 함께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 신년맞이 스픽 새 프로모션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링크에 꼭 접속해 보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